소발작은 소아기에 발생하는 소아소발작 내전증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청소년 소발작 내전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아소발작 내전증의 특징을 본다면 주로 6세에서 7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나이대를 보면 4세에서 8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발작과 3Hz의 전반 극서파라고 하는 뇌파를 특징으로 하고, 여자아이들에게서 조금 더 빈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발작의 형태는 90%에서 갑작스럽게 15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의식이 잃어버렸다가 곧 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백 회씩 발작을 하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발작 형태가 단순 자동증이나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것, 혹은 눈꺼풀이 떨리는 형태로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아소발작 내전증의 발작은 과호흡을 통해서도 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앞에 두고 잘 날리는 종이나 티슈를 들어서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게 하면 2~3분 내로 경련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소발작의 경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약, 즉 항경련제에도 반응을 해서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발작이 없는 경우는 수개월에 거쳐 약물을 줄여서 끊을 수 있다고 하나, 일부에서는 소발작이 지속되거나 전신강직간대발작이라는 다른 형태의 특발성 내전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때 발작하는 것을 청소년 소발작 내전증이라고 하는데요. 9세에서 13세에서 주로 발생하고, 경련 양상은 소아소발작 내전증과는 유사하나 의식의 변화가 소아소발작 내전증보다는 덜 뚜렷하고 발작 횟수도 좀 작다고 합니다. 또한 과호흡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청소년 소발작 내전증의 경우 소발작 외에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전신 강직 간대 발작, 즉 뻣뻣하게 굳어지는 발작 이후에 근육을 움찔움찔하게 발작하는 형태의 양상으로서 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근간대 발작, 근육이 움찔움찔하는 거, 아니면 소발작 내전증 지속증이라고 해서 소발작 내전증이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청소년 소발작의 경우 역시 항경련제에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다만 약을 중지했을 때는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발성 내전증 중에서 특히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소발작 내전증은 뇌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인지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보거나 최근의 연구 결과 소발작 내전증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학업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 일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한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경련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경련제는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경련제가 뇌의 신경의 흥분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진정을 강화해서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뇌전적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가 어른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흥분 자극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저장하는 뇌의 활동, 뇌신경의 흥분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되면 뇌신경의 흥분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뇌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를 강하게 아니면 다량으로 복용시킨 아이들은 계속 꾸벅꾸벅 졸다든지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발작 치료를 위한 항경련제의 과도한 진정작용으로, 즉 항경련제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내전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적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은 걱정이 많거나 예민하거나 쉽게 주눅이 드는 성향의 아이들이 뇌전증 증상까지 가지게 되면 경련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학업에 대한 흥미도 잃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교 생활에서 문제아이로 이행이 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병 자체는 인지력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걸 떨어지지 않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 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발생한 소발작 증후군, 즉 소발작 뇌전증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된 걱정이 있으세요. 쓰러지는 발작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아이의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혹시 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발작 뇌전증을 치료할 때 다음과 같은 치료를 목표로 삼고 치료를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 뇌파 이상을 발생하게 하는 신체의 증상, 즉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자. 둘째, 뇌파 이상으로 흥분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빨리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뇌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치료를 진행하자.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뇌전증 증상을 조절하면서도 뇌기능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뇌기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야지만 재발이 안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열심히 머리를 써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항경련제의 치료보다는 한방적 치료를 통해서 소발작 뇌전증을 치료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